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장봉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2월 달에 가장 아마 대한민국 증시에서 뜨거웠던 내용이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밸류업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한 11조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 원. 어마무시게 하죠. 우리가 보통 하루 거래 대금이 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 원 정도가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고 뭐 주체별로 뭐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월간 기준으로 10조 이상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11조란 금액이 약간 와닿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조금 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기사가 이제 지난 2월 29일 날 초도 기사가 나오고 3월 1일 날 수준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연금도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우수 기업에 11조 정도 투자할 수 있다. 뭐 단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굳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주식 운용을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네들의 5년 장기 플랜의 기금 운용 본부에 큰 방향은 있겠지만 국내 주식 비중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정부 추진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회에서 위탁 운용 BM 지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11조 정도 가량이 뭐 11조란 금액에 목을 맬 필요는 없고요. 밸류업 종목 쪽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잠깐 미리 앞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23년도 4분기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내 주식 투자를 대략 148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내 주식 중에서 요거는 이제 전체 주식이 전체 자산 중에서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가 역산하면 되겠죠.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자산 대비해서 한 49% 정도 되게 되는데 요 오른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148조 정도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이 그 중에서 직접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게 72조 정도가 되고요. 그럼 요 그래프에 나오지 않는 148조 중에서 나머지 반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위탁 운용입니다. 75조 정도는 위탁. 위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산 운용사에다가 위탁을 해주는 거죠. 땡땡 자산 운용, 땡땡 자산 운용에다가. 그래서 그게 운영 방식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접 운영 방식이 조금 전에 봤던 대로 한 72, 반,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조금 넘은 금액이 위탁 운용으로 가는데 아마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밸류업으로 하지 않을까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추정하는 내용이고 운용 규모는 뭐 대략 이 정도로 합니다만 여기에 목을 맬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일정 부분에 11조라는 금액이 충분히 위탁 운용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그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럼 국민연금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국내 주식을 148조 정도 운용을 하고 여기에 자기 직접 운용하는 게 72조 뭐 위탁하는 게 한 75조 정도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국민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앞으로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아주 간단해요. 국민연금이 밸류업에 동참을 한다면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매수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국그레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그레소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HTS에 보게 되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투자자 구분해 놓고 보게 되면 뭐 투자가 금융 투자도 있고 보험도 있고 많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은 연기금 등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기금 등에는 총 4대 연기금이 포함돼요. 가장 규모가 큰 게 국민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뭐 교직원 교원 공제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우리가 연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네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그 규정상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22년도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들어가기엔 너무 늦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국민기금운용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게 되면 너무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HTS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래소 정보 시스템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을 딱 선택을 하고 기간 중에서 투자 조회 기간을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밸류업이 좀 시장이 화두가 되고 실제적으로 수급이 온 게 언젠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1월 19일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1월 19일, 1월 19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바라본 관점이 되는 거.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종목을 볼 필요가 있죠.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이제 LG화학이 되네요. 예, LG 거래 대금으로도 보아야겠죠.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기 때문에 순 기준으로 필터가 됩니다. LG화학이 제일 높고, 근데 LG화학 주가는 좀 올랐다가 내려갔고, 하지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에면 지금 순매수 수량으로 놓고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은 나오는데 2위 정도에 있어요. 순위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지금 이 기업들의 국민연금이 최근 1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그러니까 1월 29일과 29일의 기준점은 시장의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화두화된 걸 기준점을 잡은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누구나 달력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관점이고, 그렇게 보니까 지금 같이 한번 보면 제가 제 머릿속에는 지금 여기 있는 대본의 주가의 위치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50만원 밑에 있으니까 조금 시장을 봐야 될 거. 포스트퓨처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대차는 많이 올라갔죠. 신한지주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눌림이 있을 거고. 근데 금융주들은 원래 국민연금 좋아하잖아요. 코스피로 일부러 필터를 했어요. 코스피를 할 수 있고 코스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프로머티는 약간 이벤트가 좀 지나간 게 없잖아 있어요. MSCI, 하나금융주 똑같아요. 한전이 최근에 좀 잘 올라와 있고, 셀트리온은 뭔가 약간 주가 움직임이 최근 한 달 동안 멈춰 있죠. 포스코 DX는 조금 처지는 모습이었고, 근데 포스코 DX는 이제 처지는 모습인데, 사실 국민연금이 매수가 들어온 거는 코스피 203을 5일날 정기 변경 이슈가 좀 있죠. 특례편이. 그러니까 이걸 밸류업으로 바로 붙이기 좀 애매하고, SK는 밸류업이었을 거고, LNF가 최근에 바닥에 좀 들어왔고, 삼성물산 많이 올랐었고, 예, 삼성생명까지. APR은 신규주니까 제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씩 자리 잡혀요. 예. LG엔솔은 약간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의 가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40만원 정도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SDI는 이제 LG화학과 계절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고스모 신소재와 LNF는 힘이 좋았고, 정권주, 그 다음에 페르션은, 예, 국민연금 물론 조금 좋아합니다만, 이 주가 기업의 위치 자체가, 그 하림이 이제 HML 인수하면서 나온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본업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SK스퀘어는 최근에 지주사를 많이 갔었고, HDC, 현대, KCC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좀 주목을 받겠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STS는 좀 최근에 눌려지는 그림이고, 하나투는 이미 선반영됐다가 눌림에 있고요. 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고, 뭐 금융정권주 늘 같은 이야기. 카카오뱅크 조금 조심스럽고, 예. 이쪽 보면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자리 잡고 있고, TC스틸은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눌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경동나비에는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조금 더디긴 합니다. 두산 NLBT 같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리가 잡히는 모습이고, 자하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데 조금 더딘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코스피는 지금 쭉 한번 내려보는 방식을 사용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위 한 10개 정도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여전히 국민연금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단정할 건 아닌데 연기금의 세 이제 금액으로 들어가 있고, 패스코홀딩스 많이 올랐죠. 고용 조금 올랐다가 슈팅 좀 있고, HLB 어지럽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어지러우면 여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죠. 큐벤트는 너무 조금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좀 변동성이고, GST는 상당히 견조하죠. 예, DOU도 좀 변동성이 커요. WCP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요. 별거 없네. 예. NHKCP는 알리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 요것도 좀 가다 좀 그냥 그래요. 눌리면서 매매용으로 할것같고, 오픈엣지 변동성 거, VT 화장품, HLB였네. 이렇게 말해보니까 별 살만한 게 없네. SNS는 최근에 이제 EUV 때문에 올랐고, QRT 변동성 좀 크죠. 주성도 마찬가지. 확실히 근데 이쪽에는 반도체하고 딱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화장품도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쪽은. 그쵸? 코스닥 쪽은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밑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이지만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갖고 쭉 한번 같이 필터링을 해본 이유는, 아마 2월달, 3월달에도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뭐 연기금들이 사는, 지금 보면 아까 요 종목들이 산 종목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에 이렇게 이제 국민 연금 에코프로
PM이죠. 예. 그러니까 수급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 막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액티브하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팁은 뭐냐 하면 아까도 봤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은 연기금이 하지만 외국인이 파는 금액이 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거는 그런 금액을 떠나가지고 계속 앞으로 화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이런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 주가가 팍팍팍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 본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처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LG화학처럼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면 네, 결과적으로 또 주가가 우선이니까 주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아마 주가도 천천히 자리가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리 잡는 속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말이죠. 하나의 오늘 영상은 어떤 특정 종목을 이걸 보라 그런 내용보다는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과 기금의 규모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어떤 선택이 됐을 때 어떤 관점을 내가 접근한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